네, 공학수학 수업에서 이번 학기는 그 상미분 방정식 그 뭐냐? 오디너리 한 번은 씁시다. 물론 디퍼런셜. 그래서 여러분 가지고 있는 책은 주로 이렇게 줄여서 ODE라고 표현합니다. 그래서 한 번 미분한 뭐 함수 y하고 x라는 두 개의 변수 사이에 관계가 있잖아요. 근데 이거를 y를 한번 x에 대해서 요게 이제 dy dx입니다. x에 대해서 한번 미분을 할 수 있겠죠. 이때 y 프라임하고 y하고 뭔가가 같이 들어가 있는 어떤 새로운 함수 형태가 뭐 물론 x도 들어가고요. 이렇게 되어 있는 이런 함수식을 미분 방정식이라고 합니다. differentiation. 근데 이 중에서 미분을 제가 이게 한 번 프라임이니까 한 번만 한 거죠. 두 번 미분하면 이렇게 되겠죠. 뭐 함수 h가 있는데 두 번 미분한 것도 있고 한 번 미분한 것도 있고 원래도 있고 x도 있어서 이렇게 함수식을 썼다. 그럼 이 함수 h랑 g, 함수 g하고 뭐가 다릅니까? 이게 이제 미분한 거 제일 많은 놈이 이거는 두 번 한 거, 얘는 한 번 한 거니까요. 한 번이냐 두 번이냐의 차이인데 이런 걸 가지고 이제 오더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first order OD이면 이렇게 되면 얘는 최고 최고차항이라는 거예요. 미분을 한 횟수가 가장 많은 게 한 번 한 거라서 first order라는 단어가 없습니다. 그럼 함수 h 같은 경우는 두 번 미분한 거니까 second order ODE 그렇게 표현합니다. 그래서 앞에 우리가 지금 공부의 시작은 first order부터 할 거고요. 뒤로 가면 second order도 할 겁니다. 이렇게 일단 미분 방정식의 앞에 붙는 형용사로 first order, second order. 그럼 이거보다 더 크면 third order, fourth order 이렇게 되겠네요. 맞습니다. 근데 그거는 너무 숫자가 많으니까 보통 high order, 뭐 또는 뭐 higher order 이런 식으로 붙이기도 합니다. 책을 열어보면 아마 챕터, 교과서의 챕터 명이 아마 first order, second order 하다가 나중에 high order 뭐 이렇게 넘어가는 걸 확인할 수 있을 겁니다. 그 다음에 또 ODE를 구분할 때, 그러니까 differential equation, ODE를 구분할 때 앞에다가 이게 O가 붙잖아요. OD만 있는 거 이게 differential equation 중에 O만 있는 게 P도 있습니다. 이게 P가 뭐냐면 파셜입니다. 파셜. 이거를 한국말로 편, 한쪽 뭐 파트, 뭐 한쪽만 한 부분적인 뭐 이래서 편, 미방 뭐 이렇게 얘기를 하죠. O는 오디너리 일반적인 거 이제 상, 보통의 보통 상태의 보통. 상미방 이렇게 번역하기도 합니다. 퍼스트 오더는 책에서 이제 1개, 세컨 오더는 2개 뭐 이렇게 표현합니다. 어떤 예전에 저는 공부할 때 1차, 2차 뭐 이렇게도 표현하시는 분도 있었는데 뭐 하여튼 번역서에는 1개, 2개라고 돼 있고 그냥 영어로 합시다. 퍼스트 오더 상미방, 세컨 오더 PDE 뭐 이런 것들이 존재할 겁니다. 그래서 디퍼런셜리케이션이라고 하는 이 기준으로 일단 퍼스트, 세컨드 오더의 의미는 미분을 한 횟수가 제일 많은 놈이 누구냐를 기준으로 이름이 붙어지고요. 오디너리하고 파셜 이것도 어떻게 구분합니까? 이때요. 아, 오디너리는 보통 이제 싱글 베리어블입니다. 그러니까 y하고 x의 함수 관계가 이렇게 되는 거 있는데 예를 들어 뭐 함수가 다변수 함수일 수 있죠. x와 y 두 개의 독립 변수로 종속 변수인 d를 설명할 수도 있을 텐데요. 이런 경우에는 함수 y를 x에 대해서 미분하는 것밖에 없겠지만 밑에 다변수 같은 경우는 함수 f를요. 함수 f를 x에 대해서만 미분할 수도 있고요. 함수 f를 y에 대해서만도 미분할 수 있습니다. 그죠? 이렇게 다변수일 때는 이런 텀들이 덕지덕지 뭐 예를 들어 어떤 함수 k가 있는데 라운드 f, 라운드 x도 있고 라운드 f, 라운드 y도 있고 당연히 f도 들어가고 g도 들어가고 x도 들어가고 y도 들어가고 해서 이꼴요. 이런 식으로 함수식이 구성되어 있으면 얘는 PD입니다. PD, Partial Differentiation. 크게 그냥 OD이냐 PD이냐를 구분할 때 원래 함수 전체가 싱글 베리어블이냐 멀티 베리어블이냐 이렇게 이해를 해도 쉽게 구분할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결국 변수 개수 차이에 따라서 OD, PD가 구분된다. 이렇게 기억을 하면 됩니다. 처음 시작할 때 함수 y가 fx 우리 이거부터 출발할 거예요. 쉬운 거부터. 뭐 이렇게 되면 보통 미방 들어가면 다 OD이고요. 어떤 함수 y가 있는데
이게 뭐 함수 g라고 하면 x도 있고 g도 있고 time도 있고 뭐 이렇게 되면 얘는 PDE로 넘어갑니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어, 일단 구분을 했습니다. 이제 어, 오더에 대한 얘기도 했고 이제 예를 들어 함수 f 대문자 f라고 한번 써볼게요. 어떤 이미 함수 f가 있는데요. 변수 x를 가지고 y는 x에 대한 함수입니다. 그다음에 한 번 미분한 거, 두 번 미분한 거 하면 여러 번 하다 보면 이제 여러 번 미분한 거 괄호를 쳐서 n 번 미분한 거 이렇게 표현합니다. y의 n승 n 번 곱한 거하고 헷갈리면 안 돼서 괄호를 씁니다. 이렇게 된 이게 굉장히 일반적인 하이 오더 ODE가 되겠죠. 독립변수를 x 하나로만 봤으니까요. 뭐 이런 걸 이제 예를 들어 이그샘플입니다. EX는 뭐 y 프라임 더하기 y는 0. 되게 간단한 상미분 방정식입니다. 이거를 어, 풀어보세요. 이것을 풀어본다라고 하는 의미는 무엇이냐면 y는 fx를 찾아가는 과정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뭘 풀어보세요 하면 이런 거다라고 기억을 하면 되겠습니다. 뭐 말 나온 김에 아까 PDE도 나중에 강의 후반부에 한참 기말 앞두거나 볼 것 같은데 예를 들어 함수 y는 f의 뭐 u하고 v를 독립변수로 가지는 함수가 있다라고 할 때 이 y 함수를 u에 대해서 미분한 거랑 y 함수를 v에 대해서 미분한 걸 더했더니 1이 나오더라. 이렇게 생긴 수식 자체가 이게 파셜 디퍼런셜 이퀘이션이에요. y라는 함수는 u와 v로 구성된 함수인데 u에 대해서만 미분하잖아요. 이럴 때는 dy, du라고 잘 안 써요. 표시 이렇게 dy, du라는 거는 기본적으로 수학자들이 y는 f의 u라는 뜻입니다. 싱글 변수라는 u에 의해서 y 값이 결정되는 이런 단변수 함수인데요. 그래서 이렇게 내가 이게 y는 f의 u와 v 두 개의 함수면은 이걸 미분할 때 y를 이게 프라임 이렇게 안 찍어요. 이러면 헷갈리거든요. 이게 u에 대해서. v에 대해서 헷갈리니까 라운드 y, 라운드 u 이렇게 d를 안 씁니다. 이렇게 생긴 이런 기호를 써서 이렇게 표시합니다. 됐죠? 뭐 이런 게 이제 PDE다라고 이제 보면 느낌이 올 겁니다. 미분 방정식을 시작하니까 미방이 저런 모양이구나 네, 정도. 퍼스트 오더, 세컨 오더, 하이 오더, ODE, PD 저런 모양이구나 하고 보여줬습니다. 네, 이제 본격적으로 챕터 1.1에 있는 얘기들을 한번 다뤄봅시다. 1.1을 책을 읽어보면요. 처음에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함수 f가 있는데 얘는 x와 y와 y 프라임으로 되어서 이꼴 0인 이런 뭐 방정식을 한번 생각해 봅시다. 이거를 푼다라고 하는 거는 y는 fx라는 식을 찾는 건데요. 이때 식을 찾을 때요. y는 하고 쓰면 얘를 무슨 솔루션이라고 하면 익스플리시트한 솔루션 해를 찾았다라고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주어진 미분 방정식에서 explicit 솔루션을 찾으세요라고 하면 y는 fx입니다. y는 하고 써야 됩니다. 근데 풀다 보면 y는 하고 안 써지는 솔루션들이 있습니다. 그럴 때는 그런 솔루션을 이름하여 implicit solution이라고 합니다. 이게 explicit이라는 영어 단어 자체가 뭔가 드러나는 외연적인 뭐 이런 느낌이라 y는 하고 대놓고 얘기하는 거고 implicit는 답이 그러니까 y는 하고 이렇게 쓸기가 애매해요. 예를 들어 어떻게 답이 나오는데요? 네요. 답이 뭐 이렇게 나오는 거죠. xy의 제곱 더하기 x 제곱의 y는요. 뭐 이렇게 된대요. 물론 뭐 이게 어떻게 억지로 쓰면 쓸 여지도 있겠지만 일단은 이렇게 쓰면 y는 fx 형태로 y는 어쩌고 저쩌고 쓴 게 아니잖아요. 이렇게 쓴 거. 이런 거 해를 implicit solution이다 라고 합니다. 그래서 솔루션의 종류, 네, 솔루션의 종류가 크게 두 가지 있습니다. explicit 하냐, implicit 하냐. 무슨 솔루션이요? 미분 방정식 솔루션으로 두 개가 있다. 이렇게 기억을 하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이제 뭐 이렇게 너무 일반적인 얘기만 자꾸 하면 머리에 안 남을 테니까요. 하나, 제일 간단한 1차, 1개 퍼스트 오더, ODE를 한번 풀어봅시다. 이게 내가 y 프라임 이렇게 쓴다는 건 이거 y가 x에 대한 함수라는 걸 의미합니다. 이렇다고 합시다. y 한 번 미분한 게 자기 자신의 값에 비례하는 거죠. 비례상수로 k가 들어온 되게 간단한 미분 방정식입니다.
그리고 조건을 줍니다. x가 0인 지점에서는 1입니다. 보통 이렇게 쓰지만 또 다르게는 그냥 y의 0은 1 이렇게 해도 이제 알아듣길 바랍니다. y는 그냥 x에 대한 함수다. 하고 이렇게 값을 주는 걸요. 포기 값이라고 합니다. 이니셜 밸류가 주어진 그런 미분 방정식을 보고 있는 겁니다. 이니셜 밸류가 없는 미분 방정식도 있는데 이니셜 밸류가 주어진 경우들이 많습니다. 우리가 이제 반도체 공부를 더 하고 뭐 회로 수업을 듣고 뭐 하다 보면요. 회로에 뭐 저항과 뭐 캐패시터가 이렇게 있고 여기 전압원을 달았는데 초기에 여기 캐패시터 양단의 전압값이 VC가 타임 t 이퀄 0일 때 뭐 0.5V로 충전이 돼 있는 거죠. 뭐 이렇게 이미 주어진 것들이 이니셜 밸류에 해당합니다. 그래서 어떤 물리 현상 또는 회로 내 현상들을 보고 싶을 때 초기 값을 어떻게 세팅하느냐에 따라 여기 y0은 1이라는 이 값도 얼마든지 바뀔 수 있을 겁니다. 아무튼 뭐 이건 이제 수학 수업이니까요. 수학적으로 뭐 이런 조건이 하나 있다라고 할 때 여기 있는 미방을 풀어보자라는 겁니다. 그럼 이걸 어떻게 풀까? 아직 미방 푸는 거 배우지도 않았는데 이거 어떻게 풉니까? 하는데 이거 직관적으로 풀 수 있어요. 미분에서 자기 자신 나오는 함수가 도대체 뭐가 있을까를 떠올려 보면 y는 x 이 미분하면 자기 자신이 나오나요? 미분하면 0이죠. 안 나와요. y는 그럼 x제곱 미분하면 2x인데 제곱이 안 나가죠. 안 돼요. 이런 무항함수는 절대로 이 미방을 만족할 수 없습니다. 상수함수도 마찬가지겠죠. y는 1, 미분하면 0, 오른쪽은 1, 1하고 0은 다르잖아요. 안 되네. 안 돼요. 그럼 결국은 그 뭐 아재 개그 중에 있잖아요. 뭐 미분 장군이 나와서 뭐 적군 나라를 쳐들어갔는데 뭐 미분 장군이 나와서 상수함수 나왔더니 한 번 칼로 베어서 칼로 베는 게 미분 한 번 하는 거예요. 0을 만들고. 그랬더니 뒤에 있던 X 장군이 나타나서 미분 장군을 뭐 대응을 했는데 미분 두 번 해가지고 얘는 0이 되어서 죽으셨다. 뭐 이런 이상한 아재 개그들이 있습니다. 근데 절대 죽지 않는 불사신이 바로 이거죠. 있는 엑스포넨셜에 있는 미분해도 원래 그 모양 그대로입니다. 그래서 여기 주어진 예제 문제 이 미분에서 자기 자신이 나오는 건 아마 y는 엑스포넨셜 x승 얘인가 보다 인데 앞에 k가 붙고 뭐 하니까요. 그러면 직관적으로 솔루션은 y는 뭔가 상수가 하나 붙고 곱하기 엑스포넨셜에 또 뭔지 모르지만 저 앞에 있는 이 k 때문에 k를 살려야 되니까 k x 이렇게 쓰면 이거 한번 딱 미분 때리면 c에다가 k 내려오고 엑스포넨셜에 kx니까 오, 얘랑 맞네. 뭐 이렇게 됩니다. 대충 이런 형태의 해를 가지겠구나라고 금방 추론할 수 있습니다. 얘는 지금 추론을 해서 푼 건데요. 뒤에 이제 좀 더 상세하게 미방을 어떻게 접근하는지 강의를 하겠지만 너무 간단한 미방이니까 y는 exponential x만 알면 요게 요 위에 있는 미방의 답이겠구나 하고 금방 압니다. 근데 이때 포기 조건을 줬잖아요. y에 x 이퀄 0 주면 1이라고. 그럼 여기 x에 0을 넣고 y에 1을 주면 c 부정적분 상수도 1이 될 겁니다. 그래서 요런 y는 0, y0은 1이라는 초기 조건을 만족하는 미분 방정식의 솔루션은 명확하게 y는 엑스포넨셜의 kx라고 답이 나옵니다. 요런 거를 초기 조건을 만족해서 특별한 그거에 맞는 아주 거기에 특화된 particular solution이라고 표현합니다. 또 그러면 particular 하지 않은 거의 반대말은 general이죠. 그래서 general한 솔루션은 이 미분 방정식에 뭡니까? 솔루션은 뭡니까? 라고 물으면 걔는 요 초기 조건을 쓰지 않고 얻었던 c 곱하기 엑스포넨셜의 kx 이게 이 미방의 제너럴 솔루션입니다. 이니셜 밸류를 가지고 제너럴 솔루션에서 파티큘러 솔루션으로 들어온 겁니다. 이렇게 미방을 푸는 거를 이니셜 밸류 프로블럼을 푼다라고도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니셜 밸류 문제를 푸세요라고 시험 문제 나오면 이니셜 밸류가 주어질 거고 미방을 풀어서 제너럴 솔루션을 찾은 다음에 파티큘러 솔루션을 꼭 구해야 된다라는 뜻입니다. 개념은 정리했을 거고요. 또 미분 방정식 하나의 예제 문제를 또 풀어봅시다. 책에도 있는 겁니다. y 프라임은 코사인 x입니다. 이거의 제너럴 솔루션을 구해보세요. 라고 하면 이거 미분해서 코사인 나오는 거니까 원래 거는 사인 x일 겁니다. 근데 얘만 있진 않죠. 뭐 뒤에 상수가 붙을 수도 있겠죠. 이 c는 미분하면 0이 되니까. 이게 제너럴 솔루션입니다. 안 쓸게요. 제너럴 솔루션. 근데 여기에 이제 이니셜 조건을 주는 거죠.
이니셜 밸류로 뭐 y 0은 1을 만족하는 파티클러 솔루션을 구해보세요 라고 하면 그 제너럴 솔루션 x에다가 0을 넣고 사인 0은 0이죠. 0 더하기 c는 y의 1 주면 c는 1이죠. 따라서 요 이니셜 밸류를 만족하는 파티큘러 솔루션은 y는 sin x 더하기 1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느낌이 이 상수 하나가 붙어서 이 미방, 원래의 미방을 만족하는 해는 그렇게 많아요. 뭐 상수는 0부터 무한대까지 다 있을 수 있으니까요. 하지만 요 이니셜 밸류를 만족하는 해는 단 하나만 존재합니다. 됐습니다. 어렵지 않습니다. 이제 좀 더 들어가 보죠. 그러면 파티큘러 솔루션하고 제너럴 솔루션만 있느냐? 이런 솔루션이 있어요. 싱귤러 솔루션이라는 것도 미분 방정식을 풀다가 만나게 됩니다. 싱귤러 솔루션이 뭘까인데요. 일단 예를 들어서 하나 봅시다. 한번 미분한 거예요. 이걸 제곱을 하는 겁니다. 미분한 걸 두 번 곱한다 이 뜻입니다. 제가 이렇게 안 쓰고요. 그냥 y 프라임 제곱 이렇게 쓸게요. y 프라임 제곱 빼기 x의 y 프라임 더하기 y는 0이라고 하는 미분 방정식이죠. 함수 형태로 해서 x와 y와 y 프라임이 들어가서 이꼴 0인 이런 형태의 방정식이잖아요. y 프라임을 제곱하고 빼기 x y 프라임 더하기 y는 0입니다. 이거의 솔루션이 뭘까요? 라고 시험 문제에 나오면 이거 풀 수 있을까요? 근데요. 이거 뭐 별로 안 어려운 문제입니다. 이것도 짚고 아직 어떻게 좀 시스테매틱하게 체계적으로 이 미방을 푸는지 아직 강의를 안 했기 때문에 아직은 어렵고 뭐 어색할 수도 있는데요. 일단 직관에 의해서요. 이걸 해봅시다. y는 cx 빼기 c, c는 상수입니다. 요런 형태라고 합시다. 요런 형태라고 하고 여기 대입을 해보세요. 일단 한번 미분합시다. y 미분을 하면 c잖아요. 대입하면 c제곱 빼기 x의 y 프라임 한번 미분하면 c죠. c 더하기 y cx 빼기 c제곱 그대로 들어오죠. 는 0 되냐? 되잖아요. 이렇게 없어지고 이렇게 없어지고 0 되네요. 오, 찾았네. 잘 찾은 겁니다. 그죠? 잘 찾았어요. 그럼 이렇게 하면 이건 제너럴 솔루션 된 거네요. 맞아요. 제너럴 솔루션 잘 찾은 겁니다. 그럼 끝난 거 아닙니까? 음. 뭐 이니셜 밸류 주시면 여기 C 값 찾아서 제가 파티큘러 솔루션 찾을게요. 인데요. 이 주어진 이 미분 방정식에서 요거 말고 또 다른 해가 있어요. y는 4분의 x제곱을 한번 대입을 해보세요. 한번 미분하면 2분의 x잖아요. 대입해봐요. 2분의 x의 전체 제곱 빼기 x에다가 한번 미분하면서 또 2분의 x고 더하기 y는 4분의 x제곱이 이게 진짜 0 돼요? 그럼 되잖아요. 4분의 x제곱 빼기 2분의 x제곱 더하기 4분의 x제곱이 0이네요. 맞네. 그것도 맞아요. 근데 이 맞는 거를 아까 구한 제너럴 솔루션하고 이 제너럴 솔루션 C를 네 마음대로 어떤 걸 대입해봐요, 상수를. 이거 표현이 가능해요? 안 돼요. 얘는 x 1승이잖아요. 여기 그 어디에도 x 제곱이 없는데 C 상수 아무리 백날 첫날 대입해도 절대로 2차 함수 못 만들어요. 그럼 얘는 뭔데요? y는 4분의 x 제곱은 얘는 제너럴 솔루션도 아니고 지 혼자 생뚱맞게 저기 어디 떠 있는 놈이네요. 맞아요. 이런 놈을 싱귤러 솔루션이라고 합니다. 이 미분 방정식을 만족하는 제너럴 솔루션의 형태로 절대로 찾아내지 못하는데 또 솔루션은 맞아. 이런 놈을 싱귤러 솔루션이라고 합니다. 개념이 잡히죠? 됐죠? 그래서 크게 다시 정리를 하면 오늘 지금 first order, second order, ODE, PDE 얘기했고 이런 이니셜 밸류를 주고 이니셜 밸류 프로블럼을 푼다라고 했고 풀면 솔루션은 제너럴 솔루션이 나오죠. 근데 제너럴 솔루션으로 도저히 만들어낼 수 없는 형태, 싱글러 솔루션도 존재합니다. 문제는 모든 미분 방정식이 싱글러 솔루션을 항상 가지는 건 아니에요. 지금 보여준 이런 특별한 미분 방정식의 경우에 싱글러 솔루션이 존재한 거지. 아까 앞에서 그 한 번 미분해서 뒷꼬라지 나오는 거 있죠. y 프라임은 ky. 여기에는 싱글러 솔루션 없습니다. 근데 뒤에 이놈은 또 있어요. 됐죠? 그래서 제너럴 솔루션, 싱글러 솔루션이 있고
그 제너럴 솔루션 중에 이니셜 밸류라는 특별한 조건을 만족하는 솔루션을 파티큘러 솔루션이다. 이렇게 기억하면 됩니다. 먼저 또 어려워지기 전에 또 예제를 풀어봅시다. 보통 이제 미분 방정식 이 공학 수업 배워서 어떻습니까? 뭐 우리가 맞닥뜨리는 다양한 사회 문제나 또는 반도체 속에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현상들을 모델링을 할 때 이 수학 기술이 필요한데요. 여기 책에서는 인구 증가율이라고 해서 나옵니다. 그래서 이 시간에 따라 인구는 느니까 변수를 독립 변수, 시간이 바뀌니까 타임 t라고 두고 y는 그럼 무슨 값인데요? 이게 이제 그 세계 population 뭐 in 서울이라고 합시다. 서울의 현재 now가 들어간 이유는 타임 t가 지금 시점이라는 뜻입니다. 뭐 지금 시점을 t 이퀄 0이라 잡아도 되겠죠. 이때 서울에 있는 총 인구수를 y 값이라고 합시다. 이때 이 인구가 변화하는 건요. 지금 얼마나 사람이 서울에 사느냐에 비례할 겁니다. 물론 그 비례 상수가 양수일 수도 음수일 수도 있습니다. 너무 많이 살면 야 비좁아서 못 살겠어. 나 경기도로 나갈래 해서 인구가 감소할 수도 있고요. 또는 뭐 인구가 자체가 작으니까 뭐 서로 만나서 더 출산하고 해서 인구가 늘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EY, ET는 비례상수를 넣어서 이렇게 쓰면 됩니다. 요게 앞으로 서울 도심지 안에 인구의 증가가 어떻게 될지 제가 증가율이 양인지 음인지 얘기 안 했어요. 인구의 변화를 나타내는 미분 방정식입니다. 근데 이게 오늘 배웠던 그거죠. y 프라임은 k의 y 이거잖아요. 지금 제가 변수를 t라고 해서 특별히 t로 표현을 한 것뿐이고요. 이 둘은 똑같습니다. 이거나 똑같은 거예요. 자, 그럼 이걸 이제 풀면 되죠. 아까 풀 때는 미분에서 자기 자신 나오는 거니까 y는 뭔가 변수주고 엑스포넨셜의 k의 t일 거야. 뭐 이렇게 해서 직관적으로 찾았지만 이제는 뭔가 멋있게 한번 풀어봅시다. 그래서 y 프라임을요, 이 y dt는 k의 y라고 합시다. 이런 다음에 해야 하는 일이 이게 이제 미방을 푸는 첫 번째 어프로치 중에 하나인데요. 변수 분리법입니다. 세퍼러블 한 디퍼런셜 이퀘이션이냐를 검토해 보면 되는데요. 요런 미분 방정식은 변수가 좌변, 우변에 완전히 분리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좌측변에는 y로만 남기고요. 우측편에는 t만 남깁니다. 보이죠? 이 dt를 우변으로 옮기고요. y를 좌변으로 옮긴 겁니다. 이렇게 미분 방정식이 새롭게 쓰여집니다. 보안이 딱 잘라서 왼쪽은 y에 대한 y만 있고 오른쪽은 t만 있어서 변수가 완전히 분리 가능하다라는 겁니다. 이렇게 분리가 되면 미분 방정식은 굉장히 쉽게 풀립니다. 문제는 분리가 안 되는 놈도 있습니다. 그런 게 중간고사에 나오겠죠. 풀어보라고. 네. 자, 그러면 일단 쉬운 거 이거부터 풀어봅시다. 그럼 여기서 일단 이 y가 분모에 있으니까요. y가 일단 0이 아니라고 가정합시다. 0이 되면 좀 골치 아플 것 같습니다. 0이 아니라고 일단 가정하고 어스합시다. y는 0이 아닙니다. 라고 가정을 하고 이 미분 방정식을 풀어보면 양쪽을 이렇게 적분기호로 씌워서요. 풀면 log y는 k, t 하고 부정적분 상수 이렇게 붙게 됩니다. 요거는 내가 y는 하고 쓴 게 아니니까 implicit한 솔루션일 거고요. 또 아직 적분, 이 이니셜 밸류가 전혀 안 나와 있죠. 오늘 2023년 기준으로 서울 인구가 물론 1000만이 깨진 지 좀 됐죠. 몇 년 됐는데 뭐 900만이라고 합시다. 900 몇십만인데 900만이라는 그 초기 조건을 줬으면 이 C를 구할 수 있을 겁니다만 아직 안 줬으니까 얘는 임플리시트한 솔루션이면서 동시에 제너럴한 솔루션입니다. 요 식은 그렇게 구한 겁니다. 자, 이걸 이제 임플리시트에서 익스플리시트로 y는 하고 풀어보면 그냥 이 로그니까 자연 로그니까 엑스포넨셜 넘기면 부정적분 상수도 여기 c가 붙는데 얘 c랑 헷갈리면 안 돼서 c1이라 할게요. c1 곱하기 엑스포넨셜의 kt 뭐 이렇게 해서 익스플리시트하게도 식을 쓰면 됩니다. 다 됐습니다. 뭐 대충 답은 다 구했는데 과연 싱귤러 솔루션은 없을까 하는 염려가 또 생길 겁니다. 아까 0이 아니라고 가정했으니까 0일 때는 뭔 일이 생길까를 고민해봐야 되겠죠? 아까 얘기했죠. 싱귤러 솔루션이 뭐라고 했냐면 제너럴 솔루션에서 뭐 온갖 별의별 짓을 다 해도 절대로 그 함수의 모양을 못 만들어내는 그런 솔루션을 싱귤러 솔루션이라 했잖아요. 이 제너럴 솔루션 열심히 잘 찾았으니까 이걸로 y는 0이 설명이 되냐? 되잖아요. C1에 그냥 0 넣어주면 y는 0이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이건 싱귤러 솔루션이 아니에요. y 이퀄 0이라고 하는 거는 싱귤러 솔루션이 이거 싱귤러 솔루션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제너럴 솔루션으로 y는 0이 표현이 되잖아요. 싱귤러 솔루션 없고 그러면 이제 인구 증가율 나타내는 요 미분 방정식은 변수를 분리할 수 있는 세퍼러블한 디퍼런셜 이퀘이션 이미 확인이 되어서 변수를 좌측 우측으로 나누어서 분리한 다음에 좌우에 적분을 해서 y는 하고 익스플리시트한 솔루션을 구했죠. 네, 요 마지막 줄에 있는 이게 솔루션이 될 겁니다. 뭐 이를 통해서 뭐 인구 증가율이 어떻게 되고 저쪽을 뭐 풀어볼 수 있는 모델을 하나 만들었다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여기까지가 1.1장에 있는 얘기입니다. 별로 어려운 얘기도 없고 뭐책 읽어보면 네, 다 확인이 될 겁니다. 그다음 1.3으로 넘어가겠습니다. 1.2절에 있는 거는 그래픽컬한 솔루션인데요. 이게 반도체 하는 사람들이나 전기전자공학도 별 필요 없는 것 같아서 읽어봤는데 넘어가자 하고 1.3으로 바로 가겠습니다. 드디어 조금 전에 얘기한 얘입니다. separable differential equation입니다. 답 쓰기 힘들어서 난 그냥 짧게 쓸게요. separable differential equation 이거를 이제 자세히 좀 알아보자 하는데요. 항상 그 미방을 푸는 접근을 할 때, 그러니까 시험 문제 처음 딱 들이댔을 때 이게 이 미방 이거 변수 분리 돼? 안 돼? 그거부터 꼭 봐요. 네, 여러분들 시험 칠 때 이게 변수 분리 되냐 안 되냐부터 먼저 판단하고 이게 택도 없다. 분리 절대 안 되네 하면 이제 뭐 다다음 주나 이렇게 공부하는 그 방식들을 도입해서 써야 될 겁니다. 일단 지금은 뭐 챕터 1.3은 변수 분리 되는 걸 가르치려고 가지고 온 거니까 뭐 다 되는 거를 일단 봅시다. 이런 예제 문제가 있습니다. 9 곱하기 y 프라임 다 곱한 겁니다. 더하기 4x는 0이에요. 이런 미분 방정식을 풀래요. 이게 일단 변수가 분리될까? 고민을 해보세요. 어렵지 않게 됩니다. 9y에 dy dx고 는 마이너스 4x잖아요. dx만 여기로 슉 보내면 따라서 9y dy는 마이너스 4x dx니까 퍼펙트하게 분리되죠. 이러면 이제 양쪽에 적분을 딱 씌워서 이거 뭐 2분의 9y 제곱은 마이너스 2x 제곱하고 상수 하나 붙이면 끝. 이 솔루션은 implicit 하면서 general 솔루션이죠. 네. 물론 뭐 y는 하고 뭐 억지로 쓸 수도 있겠죠. 양변에 9분의 1을 곱하고 루트를 씌워서 뭐 explicit하게 써도 되지만 그냥 이게 좀 더 뭐 바람직한 답인 것 같습니다. 이런 예제 문제는 너무 쉽죠. 시험 문제 내도 금방 풀 수 있을 겁니다. 또 하나 더 풀어봅시다. 어, 문제 3개 있는 겁니다. 9y제곱 y 프라임 더하기 4x y는 0. 이런 문제도 나와 예제 문제인데 이것도 항상 이건 내가 지금 세퍼러블 미방을 공부하니까 야, 연수 분리 해봐야지 하는데 그럼 큰일 나요. 시험 칠 때는 이게 챕터 어디서 나올지 모르고 나중에 연구하고 뭐 저기 고학년이 되어서 새로운 전공 과목들 볼 때 이 미방이 뭐 변수 분리가 되냐 안 되냐 이런 거 정보 전혀 없어요. 항상 요거 볼 때 자기만의 노하우, 나의 노하우예요. 변수 분리돼? 이제 항상 물어봅니다. 먼저 이게 변수가 분리될까를 고민해 보기 전에 눈을 딱 봐도 이거 y가 여기 있고 이거 y 하나 더 있네요. y가 0이면 뭔 일이 생기지? 그냥 무조건 만족이에요. 그죠? y에 0을 주면 미분해도 0이니까 이 y 꼴 0은 이 미방의 답이에요. 답 하나 찾았어요. 근데 너무 뻔하잖아요. 그럼 이거 답입니다 하고 끝 하고 나올 수는 없잖아요. 더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y가 0이 아니라고 가정을 해봅시다. y가 0이 아닌데 솔루션이 있는지를 찾아보는 겁니다. 자, y가 0이 아니니까 여기 y 두 번 있는 거를 하나씩 날려도 되죠. 이렇게. 그러면 미방이 9y 프라임 더하기 4x는 0 이렇게 됩니다. 잠깐만 9y 프라임 더하기 4x 이거 방금 문제잖아요. 찾았잖아요. 그러면 이 제너럴 솔루션으로부터 y 이꼴 0을 c 값을 바꾸어서 찾을 수 있나요? 스스로에게 물어보세요. 돼요? 안 돼요. 이 제너럴 솔루션 형태에서 c 값 바꿔갖고는 절대로 y는 0이라는 말을 못 할 겁니다. 그래서 그럼 얘는 싱귤러 솔루션이네요 하고 답을 하면 돼요. 그리고 제너럴 솔루션은 요 위에 풀었던 얘입니다. 그래서 분명히 예제 1번하고 2번에서
그냥 좌변에 y만 하나 더 곱해가지고 바꾼 미방인데 위에 예제 문제는 싱글러 솔루션이 없고요. 밑에 예제 문제는 싱글러 솔루션이 있는 미방. 되게 신기한 거예요. 그다음 또 문제를 계속 문제 풀면서 많이 하려고 노력했습니다. 네, 뭐 이론 설명을 하면 들어도 기억도 안 나고 까먹었어요. 문제 풀면서 익혀보고 또 이것도 미방입니다. 한번 미분했는데 1 더하기 y 제곱이 나온대요. 이거 뭐 한 번 미분하니까 퍼스트 오더고 네, 뭐 특별히 변수가 여러 개 있는 거라고 안 했으니까 이거는 ODE입니다. PDE가 아닙니다. ODE고 중간고사 전까지 다 ODE입니다. 일단 변수 분리가 될까 고민을 해봅시다. 이건 한번 이렇게 써보면 편리하게 보일 겁니다. 이렇게 되는데 변수 분리를 x하고 y를 이거 이렇게 하면 되겠네. 1 더하기 y 제곱분의 dy는 dx. 그럼 퍼펙트하게 변수 분리 성공했습니다. 이 적분하면 되잖아요. 이쯤 되면 삼각함수의 적분에 대해서 잘 배웠더라도 까먹으면 기억이 안 날 겁니다. 요 부분이 이제 문제인데요. 그 미적분학 책에 나옵니다. 1 더하기 뭐 y제곱에 dy 이걸 적분을 하면 탄젠트 함수의 역수, 그 탄젠트 이렇게 나온다라고 나옵니다. 요거 어떻게 유도하는지는 구글에 치면 상세히 잘 설명되어 있으니까 참고하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제 외우세요. 1 더하기 변수의 제곱분의 1에 적분하면 이거 앞에 탄젠트구나 하고 나는 많이 쓰니까 그냥 보이는데 처음 보는 학생은 어떻게 저렇게 나와요 하고 놀라기도 하니까 이렇게 됩니다. 이러면 임플리시트한 답이죠. y는 하고 쓴 게 아니니까. 이걸 익스플리시트하게 쓰고 싶으면 좌우변에다가 똑같이 탄젠트를 씌워주면 됩니다. 그럼 이 탄젠트 이거 역수니까 날라가서 y는 탄젠트 x 더하기 c 이렇게 됩니다. 요 함수입니다. 익스플리시트한 솔루션을 찾았고요. 요거를 실제 미방에 한번 대입하면 만족함을 알 수 있습니다. 변수분리법을 이용해서 삼각함수까지 나오는 걸로 하니까 약간 어색하지만 풀리긴 풀립니다. 자, 이제 좀 더 어려운 예제 문제. 세퍼러블하게 풀 수 있는 거에 마지막 예제 문제. 이 예제가 끝나면 이제 더 어려운 변수 분리가 안 되는 놈으로 갈 겁니다. 기가 막힌 방법이 있습니다. 수학자들이 옛날에 연구를 많이 해놨더라고. 마이너스 2x y 이렇게 되는. 그리고 여기는 초기 조건을 줬습니다. y0은 1이라는 이니셜 밸류도 준 이니셜 밸류 프로블럼 비방입니다. 한번 미분해서 마이너스 2x 곱하기 y래요. 어떻게 풀까인데요. 일단은 느낌이 y가 만약에 0이 되면요. 미분해도 0이니까 0은 0. 이 솔루션 하나 찾았네입니다. 일단 놔둬요. 이게 싱글러인지 뭔지 판단하려면 제너럴 솔루션을 알아야 이게 싱글러인지 아닌지 판단이 되니까 내비두고 일단 y는 0이 아니라고 가정합시다. 그리고 풀기 시작해 봅시다. 그러면 미방을 이렇게 미분 형태로 깔끔하게 쓰고 변수 분리가 되니? 하고 물어보면 뭐 이건 쉽죠. y에 dy하고 마이너스 2x dx. 네, 요거 서로 자리 바꾼 겁니다. 변수 분리 다 됐네요. 적분해서 답을 찾아가면 됩니다. 적분을 하면 l은 y는 마이너스 x제곱 더하기 c 이렇게 됩니다. 그러면 y는 상수 붙이고 엑스포넨셜을 마이너스 x제곱 뭐 이런 형태로 답을 쓰면 될 것 같습니다. 뭐 항상 양수일 것 같아서 적분 이거 절대값도 빼도 틀리지 않습니다. 이게 제너럴 솔루션. 제너럴 솔루션 찾았어요. 이제 판단해야죠. y 꼴 0 표현돼. 그죠? C의 0 넣으면 되잖아요. C의 0 넣으면 Y는 0이 2로부터 유도가 되잖아요. 그래서 얘는 싱글러 솔루션 아니에요. 여기 있는 요 미방의 제너럴 솔루션은 Y는 C 엑스포넨셜 마이너스 X 제곱입니다. 요런 거 꽤 여기저기서 많이 나오는 함수 형태입니다. Y는 C의 엑스포넨셜에 마이너스 X는 고등학교 때도 많이 봤겠지만 여기 제곱을 붙이는 이놈은 한번 그래프를 그려보면 뭐가 나오냐면 집에 가서 정말 저런가 하고 궁금하면 엑셀에다가 넣고 그림 그려도 돼요. 그리면 그림이 이런 모양이 나. 이런 거를 벨을 엎어 놓은 거라고 해서 벨 쉐입이 되어 있는 커브라고 합니다. 벨 쉐입드 커브라고 합니다. 이렇게 올라갔다가 내려왔다가 부드럽게 곡선 올라갔다가 내려왔다. 요걸 나타내는 함수식이 요거예요. 이런 거 외워두면 뭐 어떤 뭐랄까요? 뭐 웨이퍼에서 어떤 칩에
문턱 잔압의 평균값을 뭐 웨이퍼별로 쫙 놓아서 뭐 해봤더니 이런 벨 쉐이프드 커브가 나오네요 하면 이걸 어떻게 수학식으로 쓰지? y는 부정역분 상수의 엑스포넨셜 마이너스 x 제곱이다 이렇게 기억하면 객관적으로 뭐 여러 가지 업무에 도움이 되는 거です. 근데 지금 원래 이제 다시 문제로 돌아와서 이니셜 밸류를 줬잖아요. 그럼 이제 여기 넣어야지. x에 0 넣고 y에 1 넣으면 c 값 구해지죠. 그러면 파티큘러 솔루션은 이렇게 될 겁니다. 됐죠? 제너럴 솔루션, 파티큘러 솔루션, 이니셜 밸류 프로블럼, 싱귤러 솔루션 개념들 예제 문제 풀면서 다 이해가 됐을 거라 찰떡같이 내가 믿겠습니다. separable ODE 끝. 몇 시? 40분 떠들었네. 5분만 쉬었다가 not separable 변수 분리가 안 되는 놈을 한번 또 예제를 풀어보겠습니다. 12분이니까요. 한 17분까지 잠깐 딴 생각도 하고 머리 식히고 수학 공부 많이 하고 이거 어려워요. 머리 식히고. 네네 하세요 하세요. 이거 요금소는 때리는 와인 이렇게 정리해주는데 이게 어떻게 일식으로 넘어가 싶어 내가 네. 잠깐 브레이크 타임을 했고 계속해서 가봅시다. 아까 전에 그 not separable 한 그러니까 이게 변수 분리가 안 되는 미분 방정식들이 있습니다. 이걸 어떻게 앞으로 풀어야 할까인데요. 배운 게 세퍼러블이고 세퍼러블 미방은 되게 쉬우니까 그냥 일점 무식하게 야 그냥 바꿔. not separable 한 걸 separable 하게 바꾸면 안 돼요? 라는 접근을 지금 쓸 건데요. 일단 변수 분리가 안 되는 미분 방정식 하나를 예를 들어 볼게요. 어, 그게 예제를 하나 예제를 먼저 풀면 안 될 것 같아서 좀 썰을 잠깐 이론을 풀고 예제 하나 보여주기만 할게요. 요게 책에 있는 건데요. EXY 프라임은 Y 제곱 빼기 X 제곱 이렇게 된 미분 방정식이 있대요. 이 미분 한 번 한 거 있으니까 퍼스트 오더고 뭐 프라임을 썼다는 건 이게 싱글 베리어블한 함수니까 이게 ODE예요. 상미방이에요. 그만 쳐다보면 답답할 겁니다. 이게 변수로 Y랑 X 어떻게 나누지? 뭐 처음에 시도는 하죠. dy dx 하고 여기 exy가 있고 이게 y 제곱 빼기 x 제곱이니까 그래 x를 일로 넘기고 x 너도 일로 와 하고 근데 야 y 너좀막 그때 여러 가지 깝깝합니다. 해보면 이게 곱하기고 이쪽은 빼기로 돼 있어서 y 제곱이 계속 x에 달라붙고 이게 안 돼요. 분리가 안 돼요. 해보면 not separable. 이 미방은 변수 분리가 안 됩니다. 하지만 또 안 되는 걸 또 되게 하는 게 엔지니어 그럼 변수 분리가 되도록 어떻게 조지면 되겠네요. 조지는 방법이 기가 막힌 게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어, y 나누기 x를 u라고 두는 방법이에요. 얼마 저게 그러니까 변수 이 비율을 새로운 변수 u로 정의 내리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이 미방을 한번 접근하는 건데요. 자, 접근을 하기 전에 몇 가지 좀 썰을 잠깐 풀겠습니다. 이 미분 이게 예고요. 이런 미분 방정식을 이렇게 써볼게요. 한번 미분한 게요. x분의 y 형태로 이렇게 함수를 서술할 수 있다고 합시다. 뭐 x분의 y가 변수처럼 보이는 그 얘를 u라고 두는 거예요. 그래서 y 프라임을 당연히 y는 x에 대한 함수인데 u에 대한 함수로 써보겠다는 거. 쓸 수 있겠죠. 대입을 해가지고 먼저 쓰는 거 한번 해볼까요? 예제랑 같이 한번 가봅시다. 이번에는 얘를 xy로 나눠요. 양변을. 그럼 이 y 프라임은 xy로 나누니까 얘는 xy 제곱 x제곱 되니까 얘 하나 죽으면 x분의 y고 얘는 이렇게 죽으니까 분의 1 해서 x분의 y 이렇게 되죠. 됐잖아. 요걸 u라고 두기로 했으니까 u 빼기 u분의 1 됐네요. 이거 이 식이죠 이거 이게 보이죠? 네, 이 y 아니면 요게 요거잖아요. 자 그러면 이 변수 분리를 되게 만들고 싶어서 좀 이 짓을 하는 건데요. 그다음 또 썰을 한번 풀어볼게요. 그러면 요거로부터
y 프라임은 어떻게 구해야 되냐? 또 고민을 하면 일단 y는 x를 우측으로 당겨서 u 곱하기 x잖아요. u는 상수 아니에요. u는 x, y의 비율로 나누어져 이거 변수예요. 얘를 y를 프라임을 때린다는 거는 이 y를 x에 대해서 미분하라는 거. 그러면 이 y가 지금 u 곱하기 x잖아요. 이걸 x에 대해서 미분하려면 이 u를 함부로 섣불리 상수 처리하면 안 돼요. u도 x에 대해서 한번 미분하고 그다음 x는 그대로 두고 u는 가만히 두고 x를 미분을 빵 때리면 이거 그냥 1 되잖아요. 1. 이렇게 되죠. 이거 고등학교 때 배웠죠. u 이거 그냥 y는 ux인데 얘를 x에 대해서 미분할 때 근데 u가 상수가 아니기 때문에 한 번 미분하고 더하기 뒤에 거 한 번 미분하고 그겁니다. 자 그러면 y 프라임은 u 프라임 x 더하기 u다 라고 일단 식을 하나 찾았습니다. 얘를요 y 프라임은 u 프라임 x 더하기 u 프라임 x 더하기 u인데 얘를 내가 u에 대한 함수 gu라고 쓸게요. 왜 그렇게 쓰는데요? 라고 묻거든. 일단 기다려봐요. 저렇게 하면 뭔가 재밌는 게 나와요. 자, 그러면 u 프라임 x 더하기 u는 gu라고 했잖아요. 얘를 이제 u 프라임을 u x에 대해서 미분하는 거잖아요. 이렇게 원래대로 쓸게요. x 이렇게 하고 x 더하기 u는 gu인데 이거를 g 이렇게 할게요. 내가 지금 뭐 하고 있는지 느낌이 오세요? 어떻게든 x하고 u를 잊어버리려고 좌우로 나누려고 노력하고 있는 게 느껴질 겁니다. 이쯤 되면 이 du를요 이쪽으로 밑으로 쏙 보내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x dx는 du gu u 이렇게 되죠. 이 뭘 한 거예요, 제가? 변수 분리에 성공한 겁니다. 이러고 나서 미분을 적분을 딱 양쪽에 걸어서 따라서 u는 어쩌고 저쩌고 써낼 겁니다. 그러고 나서 뭐 하겠어요? u가 아까 뭐라고 했어요? x분의 y라고 했잖아요. 이렇게 해서 x를 뜬 거에 잡아놓으면 따라서 y는 하고 팍 답을 쓸 수 있는 거예요. 전략은 끝내주잖아요. 이렇게 풀면 되겠죠. 이제 우측에 있는 이 썰을 따라서요. 못다한 이 처음에 예제 문제 이거 변수 분리 안 될 것처럼 생겼던 이놈을 변수 분리가 되도록 해봅시다. 일단 여기까지는 쫓아왔을 거고요. 이 y 프라임은 u 빼기 u분의 1까지는 쫓아왔죠. 자리가 없어서 뒤로 넘어가 볼게요. 자, 그럼 이 이것을 y 프라임은 이거는 아까 요렇게 했었죠. 네, 이렇게 돼 있었던 거죠. 얘를 이제 그 u로 바꿔칠 건데요. 아까 앞에 슬라이드에서 제가 y 프라임 아까 요렇게 정의를 낸 y 프라임이 뭐예요? 해서 y 프라임은 어디 갔냐? 요렇게 쓰기로 했잖아요. y 프라임은 요거만 들고 갈게요. y 프라임은 u 프라임 x 더하기 u. 요 디슬라이드로 들고 옵니다. 네, 그럼 여기 2에다가 그 y 프라임 뭐라고 했어요? u 프라임 x 더하기 u. 요거는 u고 얘는 요도 u잖아요. 빼기 u의 1 된다. 이러고 나니까 이제 느낌이 됐어. 이거와 x를 나눌 수 있을 것 같아요. 자신감이 붙습니다. 해봅시다. 일단은 뭐 2를 이렇게 안으로 잡아 넣어서요. 2 x 앞으로 보고 6 x하고 더하기 2인데 여기 6분의 1하고 얘를 뒤로 쏙 제낄게요. 그러면 오늘은 친절하게 다 써봅시다. 마이너스 6 마이너스 6분의 1. 됐죠? 이것도 괄호를 딱 쳐서 더하기로 마이너스 앞으로 뺄게요. 이쯤 하면 이제 거의 자신감, 이제 뭐 U하고 X 쉽네요. 네, 쉬워요. 너 이쪽으로 와. 너 뒤로 넘어가. 이러면 어떻게 돼요? 어, 아니다. X를 이쪽으로 남기자. 답변을. 2X, 2X 이렇게 되고 얘는 그대로 마이너스 U 더하기 U분의 1하고 DU 이렇게 되죠. 이게 우리가 앞에서 보던 거 모양하고 지금 거꾸로 뒤집힌 것 같아서요. 둘 다 뒤집을게요. 2x, 2x하고 얘는 2u하고 마이너스 u 더하기 u분의 1 이렇게 할게요. 이제 느낌이 오죠? 다 했네. 다 했어. 끝났네. 끝나. 2도 깔끔하게 1로 넘길게요.
네, 조금 팍 하면 됩니다. 변수 분리됐죠. x하고 u를 나눴습니다. 자, 이거부터는 뭐 쉽죠. ln x는 이거 2가 있으니까 요거 잠깐 내가 뭘 하나 빼먹은 것 같다. 내가 오다가 뭐 빼먹었어요? u dx x분의 맞다 맞다. 요거는 좌우에다가요. 위에다가 u 곱하고 여기도 요렇게 곱해서 더하기 1로 만들게요. 그러면 요게 아까 앞에서 봤던 그거예요. 마이너스 1 더하기 u 제곱분의 1 2 u du 이렇게 되거든요. 이렇게 하면 1 더하기 u 제곱에 미분한 게 요 위에 떡 하고 들어있죠. 이러면 이제 그 치환역분 써갖고 마이너스 그대로 살리고 ln 1 더하기 u 제곱 이렇게 적분돼서 나올 거고 요 안에 미분한 게 위에 있으니까 요걸 하나로 변수로 보고 예, 뭐 x분의 1을 적분하면 되니까 그건 ln x니까 이렇게 나옵니다. 됐죠? 다 풀었어요. 다 풀었잖아요. y는 x에 대해서 안 썼잖아요. 맞아요. ln x는 대입만 하면 되죠. 마이너스 ln 1 더하기 x분의 y의 제곱. 부정적분 상수를 빼먹었네. 덕분하고 나온 뒤에 상수를 더하고 있어. 끝났네요. 다 찾았어요. 뭐 물론 저걸 한쪽으로 몰아서 ln x 더하기 ln 1 더하기 x분의 y 전체 제곱 더하기 c는 0. 뭐 이렇게 해도 되죠. 더하기나 실패하면 곱해갖고 ln하고 또 ln도 싫다면 이쪽으로 엑스포넨셜 양쪽에 치셔가지고 뭐 답을 써도 되고 뭐 그다음 이름 뭐 각자 취향에 따라 쓰면 됩니다. 어쨌건 답 찾았잖아요. 이 식의 모양을 보면 x와 y로 해서 이꼴 0. 솔루션 찾은 겁니다. 근데 원래 예제 문제로 돌아가 볼게요. 처음 풀기 시작했던 그 문제. 변수 분리가 됐었나요? 라고 다시 재차 질문하면 이거요. 아까 이렇게 해봤더니 뭔가 넘기고 넘긴 사이에 얘 이거 빼기 이것 때문에 변수 분리 안 되던데요? 답을 찾았잖아요. 요렇게 두고 풀었더니 풀린다는 거죠. 그래서 변수 분리 안 되는 걸 변수 분리 되게 하는 방법이 있구나. 그 되게 하는 방법 중에 대표적인 방법이 x분의 y를 u라고 두고 새로운 변수를 도입해서 푸는 방식이 있다는 겁니다. 꼭 어려워지죠. 어려워지는 거의 시작도 아닙니다. 이 정도. 또 이거보다 더 많이 어려워질 것도 그리 많지도 않으니까 너무 어려워하지 말고. 자, 책에 있는 또 다른 예제 하나를 풀어봅시다. 책에 있는 예제인데요. 2x 빼기 4y 더하기 5에다가 y 프라임을 곱했고 더하기 x 빼기 2y 더하기 3은 0. 뭐 이런 게 있대요. 딱 봐도 변수 분리되기는 글렀습니다. 머릿속으로 암산해보세요. 이 y 프라임 자리에 이 y dx를 놓고 x하고 y를 우측 우측으로 찢어버려야지 하는데 안 돼요. 아무리 봐도 안 나와요. 그러면 조금 전에 배운 그건가? y 프라임은 뭐 어떤 함수 g가 되어서 x분의 y 요걸로 해서 뭔가 함수식을 다시 쓸 수 있을까? 그 고민해 보면 안 돼요. 물론 여러분에게 시간을 두고 해보세요 하면 별의별 짓을 다 하겠지만 해보면 안 나오더라고요. 그럼 이건 어떻게 푸는데요? 아니 변수를 꼭 x분의 y는 u 이것만 두라는 법이 없어요. 이렇게 또 두고 실환을 해볼 여지도 있거든요. 그걸 보여주는 문제입니다. 어떻게 할 거냐? 미방을 가만히 찾아보니까 이게 x 빼기 2y가 있고요. 이것도 2를 2x 빼기 4y인데 2를 묶어내면 x 빼기 2y. 뭔가 공통되는 게 보이죠? x 빼기 2y, x 빼기 2y. 그래서요. x 빼기 2y를 v라고 두겠습니다. 왜 그렇게 하시는데요? 일단 해보자고요. 변수 분리되게 하려고 하는 겁니다. 자, 저렇게 두면 식이 2 어떻게 돼요? 더 가기 전에 그거부터 합시다. y 프라임을 좀 구해야 되니까. 아까도 그 앞에 예제 문제에서요. 더 진행을 하기 전에 x분의 y를 y라 두고 이렇게 한 다음에 y 프라임을 찾았잖아요. 그래서 항상 머릿속에 뭔가 이렇게 내가 뭘 하나 변수를 줬으면 1호부터 y 프라임은 뭔지를 꼭 찾는 습관을 좀 들여주세요. 일단 y 프라임을 찾읍시다. 찾기 위해서 2y를 이쪽으로 넘기고 v는 이쪽으로 넘기면 2y는 x 빼기 v가 되고요.
미분을 합시다. 2에다가 x에 대해서 미분 때리면 얘는 1, v는 없애면 안 돼요. x에 대한 함수일 수 있으니까 x에 대해서 미분, v 프라임 칩니다. 됐죠? y 프라임 찾았으니 뭐 이게 2분의 그래서 이렇게 하나 찾아놨습니다. 이건 머릿속에 잠시 노트를 하고 다시 원래의 문제로 돌아가서 2v 더하기 5 되고요. y 프라임이잖아요. y 프라임 대신 이걸 쓰자고요. 아까 찾은 거. 2분의 1 빼기 v 이렇게 쓰고요. 더하기 v 더하기 3은 0 이렇게 됩니다. 분명히 y 프라임에 대한 미방이었는데 x 빼기 y를 v라 둔 이후 모든 미분 방정식이 v에 대한 미방으로 바뀌어 있긴 합니다. 바꾼 걸 좀 예쁘게 정리를 해봅시다. 일단 2가 여기 있으니까 이렇게 바꿀게요. 2를 곱한 겁니다. 그리고 뭐 이렇게 이제 인수분해를 해서 풀어냅시다. 그러면 2v 더하기 5가 나올 거고 빼기 2v 더하기 5에 v 프라임이 나옵니다. 그 다음에 얘는 뒤로 넘길게요. 우변으로 빼기 해서 넘어갔습니다. 자, 이렇게 하고 마이너스 2v 더하기 5에 v 프라임만 남기고 이 앞에 있는 얘를 뒤로 가세요. 또 넘기면 마이너스 4v 빼기 11이 됩니다. 마이너스가 0쪽에 있으니까 마이너스를 하나씩 없앱시다. 네, 깔끔하게 정리를 하고 이러면 이제 오늘 수업 시간 시작할 때 배웠던 변수 분리가 이제 잘 됩니다. 지금 v로 돼 있지만 만약에 v 대신 y라고 생각해 봐요. 2y 더하기 5y 프라임은 4y 더하기 11. 이거 미분 방정식 풀 수 있어야 하면 오 이거 변수 분리 되잖아요 하고 금방 이제 네, 되죠? y로 하지 말고 v로 계속 합시다. 그러면 v 프라임은 2v 더하기 5분의 4v 더하기 11 이렇게 되죠? 이 v 프라임이 그거잖아요. 2v dx잖아요. 다 했네요. 뭐. 변수 분리 끝났죠? dx를 1로 보내고 얘를 다시 원위치 시키면 좌변은 v에 대한 변수, 우변은 x에 대한 변수 끝. 그래서 따라서 v는 하고 양쪽에 적분만 딱 치고 풀면 게임 끝입니다. 집에 가서 해보세요. 저 적분을 어떻게 할지 네, 고민을 해서 답을 찾으면 책에 있는 답이 이렇게 나옵니다. 4x 더하기 8y 더하기 ln 절대값 안에 뭐가 들어가냐면 4x 빼기 8y 더하기 11이 들어가고 이게 이꼴 부정적분 상수 C 나오는 이런 제너럴 솔루션 형태의 임플리시트 하면서 제너럴한 솔루션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작업들은 여러분 실력으로 충분히 할 수 있어서 남겨두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요. 별거 아닌 미분 방정식인 줄 알았던 게 생각보다 꽤 이것저것 살펴봐야 할 것이 많은 걸 또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오늘 했던 얘기를 잘 기억을 하고요. 여기까지가 일단은 챕터 1.3에 대한 얘기고요. 이제 챕터 1.4로 가면 모델링을 해보겠다라고 합니다. 이게 공학수학이라는 거는 결국은 물리 현상들, 세상에서 일어나고 나고 있는 일들을 미분 방정식이라는 걸 이용해서 좀 그걸 해결을 해보고 모델을 만들어 보겠다라는 겁니다. 그런 모델을 만드는 과정이니까 좀 응용 문제죠. 수능으로 따지면 뭐 고분물 농도 구하는 문제 그런 거 있잖아요. 네. 그런 것들을 좀 하나의 챕터에 모아놨더라고요. 그 예제 문제도 한번 같이 풀어봅시다. 첫 번째 문제는요, 탄소인데요. 이 탄소가 반감기라는 게 있잖아요. 자연적으로 시간이 지나면 탄소 원자의 양이 안으로 뚝딱 하고 없어지죠. 그 반감기가 책에 있는 문제입니다. 5730년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질문이 이 탄소의 값이 처음 양이 1이라고 할 때 반의 반으로 줄어드는 4분의 1, 그러니까 반감기 두 번 가는 거죠. 그렇게 될 때까지 그러면 시간은 얼마나 걸릴 거냐 이겁니다. 뭐 반감기가 5730년이면 반의 반이면 5730년에 5730년 한 번 더 가면 안 돼요? 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답은 그렇지 않습니다. 이걸 풀기 위해서 y인데 이게 시간에 대한 함수니까요. 독립변수를 x를 안 하고 타임 t라고 할게요. 이게 뭐냐면 탄소가 남아있는 C의 양이라고 합시다. 어떤 임의의 시간 t에서 탄소의 양을 y라는 함수로 표현했다고 합시다. 이때 이 탄소가 시간에 따라 어떻게 줄어드느냐 그 변화율은
원래 남아있는 거에 비례합니다. 비례상수를 C라고 합시다. 이 C는 산소는 아니에요. 부정적분상수 C입니다. 헷갈려서 책에서 K라고 쓰더라고요. 탄소 C하고 헷갈리면 안 돼서 쓴 것 같아요. 자, 그럼 이거는 이 미방은 오늘 연습 많이 했잖아요. Y, Y 이쪽으로 넘기고 그다음에 K의 DT 변수분리 성공. 우측에 적분 딱 씌우면 따라서 L은 Y는 KT 더하기 상수. 다 됐죠? 자, 이때 그 어떤 임의의 시간을 t not이라고 할 때 이때 y의 값은 y not이라고 써봅시다. 이니셜 밸류를 하나 만드는 거죠. 그러면 아까 전에 그 어디 갔어요? 반감기 얘기했잖아요. 반감기가 5730년이었잖아요. 그러면 타임 t가 t 어떤 임의의 시간에서 5730년 더 가면 y의 값은 네, 처음 값은 반으로 줄어든다 이 얘기잖아요. 이거를 써보자는 겁니다. 이걸 해서 이 부정적분 상수를 제거를 하자는 겁니다. 그래서 대입을 해보면 y 최초값 y0에다가 엑스포넨셜의 k 이제 반감기만큼 넣을 거예요. 5730년만큼 들어가면 원래 값의 절반으로 줄어듭니다. 이렇게 식을 세우면 되죠. 따라서 여기서 이제 k는 y0 이렇게 동일하게 좌우변에서 k는 하고 쓰면 되죠. k는 써보면 5730분의 로그 2분의 1 이렇게 되겠네요. k 구했어요. 구전 여기 들어갈 비례상수를 구했어요. 그러면 이제 원래의 질문으로 돌아갑니다. 야, 반의 반동갈이 날 때까지 몇 년 걸려? 그거는 뭐 어쨌건 탄소가 줄어드는 이 Y의 값이 네, 반의 반동갈이가 나니까 최초 양의 4분의 1로 되겠죠? 그러면 네, 이 부정적분 어디 갔어요? K 값 쓰고 Y 엑스포넨셜 5730분의 ln 2분의 1에 요걸 구하면 되죠. 요거 구하면 이렇게 하고 4분의 1 되는 요 타임 따라서 타임 t를 구하면 ln 2분의 1 가고 로그 넘어가고 5700 곱할 테니까 ln하고 4분의 1 이렇게 되겠네요. 이게 답이에요. 5730을 그냥 두 번 더하면 안 돼요라는 게 아니었어요. 그래서 이게 반의 반이 된다라고 할 때 시간이 얼마 걸리느냐. 뭐 이건 이제 계산기 넣고 하면 정확한 숫자로도 나오겠지만 이렇게 풀어야 된다라는 걸 문제에 나옵니다. 지질학 연구하시는 분들은 이런 수학 미방에 대해서 공부를 하죠. 소금물 하나만 더 하고 끝냅시다. 마음 같아서는 여기까지 다 하고 끝내주고 한 개만 더 하고 오늘도 끝내겠습니다. 이렇게 컵에 물이 담겨 있는데 이게 미국에서 만든 책이라서 지네들 단위 갤런을 씁니다. 그냥 리터 같은 단위라고 생각하면 1갤런이 한 3.64리터 정도 되는데요. 그냥 갤런, 리터래요, 리터. 그럼 이 안에 이만큼의 물이 차 있는데 이 안에 이 물 안에요. 400, 아니 40 파운드, 파운드도 이 미국 애들이 쓰는 건데 그냥 그람이라고 생각하세요. 무게 단위니까요. 이만큼의 소금이 들어있대요. 근데 여기를 밑을 뚫어가지고요. 물이 줄줄 나오게 합니다. 근데 이게 뭐, 책에 1초인가? 1초인가 1분인가 하여튼 뭐, 네, 시간이 기억이 안 나는데 하여튼 뭐 1초에 5갤런씩 빠져나옵니다. 뭐 이건 당연히 소금과 물이 섞여 있는 소금 물이 빠져나오는 거죠. 대신에 빠지면 다 없어지면 안 되니까 계속 뭔가 주입을 할 건데 똑같은 양의 5갤런의 소금물을 넣을 겁니다. 대신에 이 소금물에는요, 1갤런에 1파운드, 이제 2파운드, 2파운드의 소금을 넣은 소금물입니다. 그런 소금을 5갤런씩 잡아놨습니다. 똑같은 양. 얘 1초에 이만큼 빠지면 얘는 1초에 이만큼 밀어넣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 부피 200갤런은 계속 유지가 된다는 뜻입니다. 이런 거를 이제 스테디 스테이트라고 합니다. 변치 않고 그 상황이 유지되는 거죠. 반도체 물리할 때 스테디 스테이트 제가 엄청 열심히 설명했습니다. 소금의 양이 변치 않는 상황이다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이때 문제에서 물어본 건요. 야, 이렇게 해서 정상 상태에서 타임 t가 무한대로 가면 결국은 이 내부에 남아있는 소금의 양, 이 물통 안에 소금, 지금 처음에 40파운드 소금이 있다고 했는데 나중에 이게 몇 파운드가 될까라는 게 질문입니다. 1갤런에 2파운드가 들어가 있는 소금 물을 만들었는데 그 물을 5갤런으로 만들어서 1초에 5갤런씩 잡아넣는데 거기에 200갤런에 40파운드를 넣은 물통이에요.
요만큼 잡아넣는데 똑같은 초당 5갤런 넣은 만큼 초당 5갤런만큼 요 안에 거 섞이는 거죠. 섞여서 빼내는 겁니다. 이때 이 물통이 무한대의 시간이 지났을 때 이 물통에 40파운드 소금이 있었는데 몇 파운드가 될까요? 이게 질문입니다. 되게 어려운 질문 같죠? 이런 건 수능 시험에 절대 안 됩니다. 어, 고등학교 수업 범위를 넘어설 것 같은데요. 풀어봅시다. 자, 풀기에서 문제에서 물어본 게 소금의 양이니까요. 그러면 시간에 따라 이 시간을 독립 변수에서 이 y가 소금의 양이라고 합시다. 물론 이 소금의 양은요, in 200 갤런의 이 안에 들어있는 소금의 양입니다. 200갤런은 절대 안 변하겠죠. 넣은 만큼 빠지니까. 200갤런 안에 소금의 양을 YT라고 내가 정의하겠습니다. 그러면 이 Y는 시간에 따라 어떻게 바뀌느냐, 이 소금의 양이 어떻게 바뀌느냐인데 이 물통에서 소금의 양이 바뀌는 거는 이렇게 한국말로 쓰면 들어오는 소금의 양에다가 나가는 소금의 나가는 소금의 양을 빼주면 이 변화율을 설명할 수 있겠죠. 그럼 들어오는 소금의 양이 얼마냐고 물으면 이게 너무 쉽잖아요. 1갤런에 2파운드인데 5갤런 만들었으니 10파운드겠네요. 이게요, 10. 얘는 시간에 따라 변치 않는 값이에요. 그래서 그 상수죠. 10. 나가는 소금물은 얼마인지 이제 계산해보고 나가는 소금물은 일단 잠깐만 이 안에 이 5갤런이 나간다고 했는데 그럼 이 5갤런 안에 농도가 얼마인지 알면 그게 부피고 농도니까 농도에다가 부피를 곱하면 네, 요 소금의 양이 나오잖아요. 그럼 농도가 어떻게 되지? 농도는 나와 있잖아요. 물의 총량 중에 소금이 얼마 있냐 이거잖아요. 이 농도죠. 여기다가 아까 나가는 게 5라고 했죠. 곱하기 5 이렇게 하면 되죠. 다 했습니다. 이게 오늘 배운 미분 방정식 y 프라임. 이 프라임은 y를 t에 대해서 구분한 겁니다. 10 빼기 5하고 0 40이니까 30분의 y. 이렇게 미분 방정식을 배울 수 있습니다. 위에 언급한 저 소금물에 물을 넣고 또 일정하게 물을 빼는 저 소금통의 모양을 스테디 스테이트한 상황을 한 줄에 미분 방정식으로 표현한 겁니다. 자, 이제 남은 일은 오늘 배운 미방을 푸는 거를 하면 됩니다. 풀어봅시다. y 프라임은 10 빼기 40분의 y라고 했습니다. 좀 예쁘게 쓰기 위해서 10분의를 분분을 하면 400 빼기 y 이렇게 되죠. 변수 분리를 하기 위해서 400 빼기 y를 넘기고 이게 dy고 얘는 40분의 1의 dt 이렇게 되죠. 이 d와 좀 빠르게 진행했는데 뭐 머릿속에 왔다 갔다 위에 내리고 dt는 뒤로 올리고 이렇게 되죠. 적분 때립시다. 그러면 ln ln 400 빼기 y는 40분의 1t에다가 부정적분 상수 C 붙이면 됩니다. 부정적분 상수를 어떻게 없애지? 초기 조건을 따져봐야죠. 아까 전에 설명할 때 초기 조건 t 이꼴 0일 때 소금의 양 얼마라고 했죠? 네, 앞에 써뒀죠. 처음에 40파운드 있다고 했어요. 그래서 이겁니다. y0은 40 이거 쓰면 됩니다. 대입하세요. t에다가 0을 넣고 c를 구하면 되겠죠. y t 이꼴 0일 때 계산하면 어떻게 돼요? 0 넣고 y에 t에 0은 자는 받고 c는 이 c가 이거죠. 0일 때 y가 ln 400 빼기 y 400 빼기 y t에 0을 넣으면 아니, 이렇게 하지 말고 요 식에 바로 넣읍시다. t에 0을 넣으면 ln 100 빼기 y에다가 0이니까 c 되고 요거를 엑스포넨셜 때리고 400을 엑스포넨셜 x를 다시 돌리고 y를 넘기면 y는 400 더하기 c의 엑스포넨셜에 40분의 1, 40분의 1 이렇게 되겠네요. 네, 했습니다. 그래서 이게 C를 구하려고 내가 한번 제너럴 솔루션 다시 이니셜 밸류를 넣어서 C를 일단 구합시다. 그러면 y 이퀄 0일 때의 값은 네, 이니셜 밸류 t 이퀄 0일 원래 이게 0이니까 이거니까 400 더하기 c만 남겠네요. t 이퀄 0을 쓰면 c는 마이너스 360이라고 일단 찾고요. 그거를 제너럴 솔루션 폼에 여기 잡아서 y는 하고 쓴 겁니다. 내 머릿속이 너무 복잡해서 갑자기 한꺼번에 하려고 하다가 무리를 한 것 같습니다. 차근차근 이니셜 밸류 넣고 C 찾은 다음에
네, C에 마이너스 360 넣고 다시 Y는 하고 익스플리시트하게 표현한 겁니다. 그렇게 해서 답을 쓰면 Y는 100 빼기 360 엑스포넨셜 마이너스 40분의 t 이렇게 나오는데 문제에서 물어본 건 타임 t를 무한대로 보냈을 때 소금의 양이 얼마입니까?를 물었으니 t를 무한대로 넣으면 얘가 무한대 가면 이 전체가 다 0으로 가겠죠? 그래서 답은 400입니다. 처음에 40파운드로 시작했는데 무한대의 시간이 지나면 그 물통 안은 400파운드의 소금이 체류하게 된다, 잔류하게 된다라는 결론입니다. 그렇죠? 뭐 이렇게 미분 방정식을 이용해서 오늘 배운 세퍼러블 변수 분리 방법을 이용해서 초기 조건을 줘서 응용 문제까지 한번 풀어본 겁니다. 집에 가서 한번 더 풀어보고 예제 3번 하나 더 있는데 온도 바뀌는 거 그거 다음 시간에 다루고 그 다음은 이제 이그젝트 디퍼런셜이케이션이라고요. 이게 정확한 뭐 그런 뜻인데요. 이그젝트 조건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들어가서 생각보다 또 재미난 미분 방정식 해법이 있으니까요. 이그젝트에 대해서 예습도 해보고 오늘 강의 듣느라 고생했습니다. 수고했습니다.